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흥미롭고도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한국 음식들, 그저 맛있기만 한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면 건강에도 정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한국 음식의 놀라운 건강 효과라는 주제로 한국 음식 10가지를 중심으로 그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또 구체적인 예시들과 함께 그 음식을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까지 풍성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오디오북은 총 1시간 분량으로 여러분이 차분하게 들으면서 일상 속 건강 팁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해봤어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천천히 편안하게 시작해볼까요? 첫째, 김치에 자연이 준 발효의 선물. 김치는 대표적인 발효 음식으로 유산균이 풍부해요. 이 유산균은 장 건강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키우는 데 탁월하죠. 예를 들어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소화를 도와줘요. 또 김치 속 마늘과 고추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는 비타민C가 많아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줘요. 뿐만 아니라 김치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김치에 들어있는 배추 속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결과도 있어요. 한국인들의 오랜 발효 지혜가 담겨있는 음식이 바로 김치예요. 김치를 먹은 후 장 건강이 개선되어 변비가 해소됐다는 사람들도 많고,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감기나 위장 질환에 덜 걸린다는 사례도 있어요. 또 체중 감량을 위해 김치를 매 끼니 곁들이는 분들도 많죠. 건강하게 먹으려면 짜지 않게, 그리고 너무 익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야 유산균도 살아있고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거든요. 또 집에서 직접 담글 때는 천연 재료를 활용해서 첨가물을 줄이고 소금 양도 조절하면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김치를 먹을 때는 생야채나 잡곡밥과 곁들여 먹으면 더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어요. 혹은 샐러드처럼 활용하거나 김치볶음보다는 생김치 위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둘째, 된장, 조용한 건강 지킴이.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 장류로 단백질과 이소플라본, 그리고 다양한 효소가 풍부한 건강식.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 중년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된장에는 리놀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게다가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미생물이 생기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한몫을 해요. 예를 들어 된장국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됐다는 사례들이 있고, 된장을 활용한 나물 무침이나 쌈장이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일본과 한국의 비교 연구에서 된장을 자주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위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어요. 건강하게 된장을 섭취하려면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된장국은 국물 양을 충분히 해서 나트륨 농도를 낮추고 채소나 두부를 듬뿍 넣어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좋아요. 시판 된장보다는 전통 방식으로 발효시킨 된장을 사용하는 것이 유익한 미생물 섭취에 더 도움이 되고요. 또 된장을 활용한 샐러드 드레싱이나 채소 디핑 소스로 활용하면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식단이 완성돼요. 셋째, 미역. 바다에서 온 자연 건강제. 미역은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한 해조류예요.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돕고 칼슘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죠. 미역은 또 식이섬유도 많아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항산화 성분인 후코이다는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산모들이 출산 후 미역국을 먹는 전통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실제로 몸을 회복하고 철분을 보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출산 후 매일 미역국을 먹은 산모가 빈혈 수치가 빠르게 회복됐다는 사례가 있고요. 다이어트를 위해 미역 샐러드를 식단에 포함한 사람들이 체중 조절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미역으로 만든 국이나 반찬을 자주 먹는 어르신들이 소화가 잘 되고 기력이 좋아졌다는 사례도 있답니다. 미역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고 국이나 샐러드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다시마와 함께 우려내면 미네랄이 더 풍부해지고, 신선한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소화도 훨씬 잘 돼요. 또 건미역은 물에 불려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때 너무 오래 불리지 않도록 주의하면 식감도 살고 영양소 손실도 줄일 수 있어요. 미역을 이용한 냉국, 미역 초무침 같은 메뉴는 특히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아주 유용한 건강 메뉴예요.
넷째, 나물, 땅이 주는 순한 영양소. 나물은 봄철 산과들에서 자라는 채소들을 말리거나 데쳐서 무쳐 먹는 한국 전통 음식 중 하나죠. 나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요. 특히 각종 항산화 성분이 많아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좋아요. 예를 들어 도라지나물은 기관지 건강에 좋고 숙주나물은 해장 효과가 뛰어나요. 또 고사리나물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답니다. 그리고 시금치나물은 철분이 많아 빈혈 예방에 좋아서 성장기 청소년이나 여성들에게 특히 추천되고요. 나물을 건강하게 즐기려면 기름에 볶기보다는 데쳐서 간단히 무치는 방식이 좋아요. 간장이나 소금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참기름과 깨소금 정도로 맛을 내면 담백하면서도 건강한 나물 반찬이 완성돼요. 또 다양한 나물을 골고루 섭취하면 각각의 영양소를 두루 챙길 수 있어서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다섯째, 고등어 뇌와 혈관을 위한 최고의 선택.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 음식이에요. 오메가3는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답니다. 또 DHA 성분은 뇌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기억력 향상이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고등어는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고등어를 주 23회 먹는 사람들의 경우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 회복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고등어 섭취량이 많은 지역에서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보고도 있죠. 또 다이어트 식단에 고등어 구이를 포함한 사례에서도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면서도 포만감이 커서 과식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건강하게 먹으려면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구워서 먹는 게 좋아요. 특히 레몬즙이나 생강즙을 곁들이면 비린 맛도 줄이고 소화도 도울 수 있어요. 조림보다는 구이나 찜 형태로 먹는 게 좋고 가급적 신선한 생물을 사용하는 것이 영양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여섯째, 청국장 면역력의 비밀 병기. 청국장은 발효가 강하게 된 콩 음식으로 유익균이 특히 풍부해요. 청국장에 들어있는 바실러스균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답니다. 또 청국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소에도 탁월해요. 예를 들어 청국장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감기에 잘 걸리지 않거나 피로를 덜 느낀다는 보고가 있어요. 또 장 건강이 안 좋았던 분들이 청국장 섭취 이후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해졌다는 후기도 많고요. 심지어 청국장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례도 있답니다. 건강하게 먹으려면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고 된장국 대신 청국장 찌개를 일주일에 2번 정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아요. 가능한 한가공이 덜 된 청국장을 선택하고 마늘이나 파와 함께 조리하면 맛도 살리고 건강 효과도 배가 돼요. 일곱째, 잡곡밥 탄수화물의 진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잡곡밥에는 현미, 보리, 귀리, 조, 수수 등 다양한 곡물이 들어있어서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저지아이 식품이라서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예를 들어 당뇨 초기 판정을 받은 분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섭취하면서 혈당 수치가 안정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체중 감량을 위해 식단을 바꾼 분들이 잡곡밥 덕분에 포만감은 높이고 섭취 칼로리는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장기적으로는 장 건강도 좋아졌다는 후기가 많답니다. 건강하게 먹으려면 흰쌀에 다양한 잡곡을 10일 비율로 섞어 먹는 게 좋아요. 소화가 어렵다면 처음엔 30일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비율을 높여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충분히 불려서 압력솥이나 밥솥으로 잘 지으면 소화도 쉽고 식감도 좋아져요. 여덟째, 마늘 자연이 준 항생제. 마늘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뛰어난 천연 항생제예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또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도 있어서 중장년층에게 특히 좋은 음식이죠. 예를 들어 마늘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감기에 덜 걸리고 혈압이 안정됐다는 연구가 있어요. 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손발이 찼던 분들도 마늘 섭취 이후 증상이 호전됐다는 이야기도 있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마늘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익히거나 구워 먹는 게 좋아요. 알리신 성분은 다지거나 으깬 후 10분 정도 두면 활성화되기 때문에 조리 전에 준비를 잘하면 효과를 더 볼 수 있어요.
꿀이나 올리브 오일에 절여두고 조금씩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아홉째, 콩나물 작지만 강한 영양소 덩어리. 콩나물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영양은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성비 최고의 건강식품이에요.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타민C,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와 해독 작용에 탁월하죠. 특히 숙취 해소에 좋다는 건 이미 너무 유명하죠. 예를 들어 술 마신 다음 날 콩나물국을 먹고 속이 확 풀렸다는 분들 많잖아요. 실제로 콩나물 속 아스파라긴산이 알코올 분해를 돕는 작용을 한답니다. 또 감기에 걸렸을 때 콩나물국을 먹고 땀을 쫙 흘리면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경험담도 많아요. 성장기 아이들 영양 보충에도 아주 좋죠. 콩나물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끓는 물에 짧게 데쳐서 무치거나 국으로 먹는 게 좋아요. 뚜껑을 열고 끓이느냐 닫고 끓이느냐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니까 본인 입맛에 맞게 조리법을 조절하면 돼요. 간은 심심하게, 간장이나 소금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게 좋겠죠. 열째, 김 작지만 강한 바다의 선물. 김은 해조류 중에서도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히 요오드와 칼슘, 철분이 많아요. 또 김에는 비타민 A, C, 비군도 포함돼 있어서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무엇보다 열량이 낮고 포만감은 높아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 아침에 김밥을 먹고 점심까지 든든하게 버틴 경험 있으시죠? 간식 대신 김을 곁들인 밥을 먹으면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또 철분이 부족한 분들이 김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빈혈 증상이 완화됐다는 사례도 있어요. 바삭한 식감 덕분에 입맛이 없을 때도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이기도 해요. 건강하게 먹으려면 기름과 소금을 많이 입힌 김보다는 구운 김이나 생김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불필요한 첨가물을 줄이고 간단한 쌈이나 밥 반찬으로 활용하면 포만감도 얻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김은 보관할 때 습기 차지 않게 주의해서 바삭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먹는 한국 음식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건강 비밀들을 함께 알아봤어요. 김치, 된장, 미역국, 나물부터 고등어, 청국장, 잡곡밥, 마늘, 콩나물, 김까지 각각의 음식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효능들, 그리고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들까지 쭉 살펴봤죠. 이 음식들을 꾸준히 그리고 바르게 섭취한다면 우리 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면역력은 높아지고 장과 혈관 건강도 지켜주며 피로도 덜 느끼고 기분까지 한결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결국 우리가 먹는 것들로 이루어지니까요. 오늘 소개한 한국 음식들, 그냥 익숙해서 먹던 게 아니라 알고 먹으면 훨씬 더 의미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선택이 된답니다. 이런 유익한 정보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